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이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대통령을 두게 된 시민들 반응은 착잡했습니다. 보도에 도건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해명이 상당 부분 거짓인 것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잘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계속 믿고 아니다 해왔던 사람들도 이제 결국 하나씩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기도 힘들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서 검찰의 수사에 엄중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3차 시국대회에 이어서 오는 26일에도 대구중앙로에서 4차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어제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3차 대구 시국대회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5천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시국대회 참가 인원이 1차 3,500명, 2차 5천 명에 이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대구의 유일한 야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야당 성향 무소속 홍일학 의원도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에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한 혐의로 50살 백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가로 70cm, 세로 240cm 크기의 표지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탄소 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통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점 과제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산업용 섬유 제조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탄소 섬유 복합 재료 분야에 뛰어든 경산의 한 업체. 이 업체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가볍고 강도 높은 탄소가 금속을 대체하는 핵심 소재로 떠오를 것을 간파한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 창출 이런 개념에서 보더라도 소재가 경량화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그러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그러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도레이 중심의 탄소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탄소산업 육성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주력 산업과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경상북도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 1년 반 만인 이달 말 발표될 예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탄소 예비 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면 탄소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R&D도 지원을 강화하여 경상북도를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순실 특혜 예산 의혹으로 지역 수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영호남이 상생 협력으로 추진하는 예타인 만큼 통과될 것이란 기대는 높습니다. 이번 예타 결과에 따라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산업 육성 청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의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고속도로에 붙여진 번호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주 MBN에는 고속도로의 노선 번호 의미를 알려주는 글이 올라와 흥미를 끌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에는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선 번호 중 홀수는 남북으로 뻗은 도로이고 짝수는 동서로 뻗은 도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간선도로 남북축은 끝자리가 모두 5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동서축은 끝자리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대표도로의 상징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1번이 부여됐다고 하네요. 행사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게 부탁해 만들어진 행사라고 실토했습니다. 몸통은 청와대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MBN에서도 이번 최순실 정국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바꿔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정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면책특권, 불소추 특권의 정치인 특권이 폐지돼야 한다가 1위를, 또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완전한 삼권 분립으로 국가 권력의 견제 강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투표하기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MBN이었습니다. 대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9월 말 기준 3.6%로 전국 평균 6.2%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만들지 않은 비율은 전국 평균인 47.1%보다 훨씬 높은 6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가 보육 환경 개선과 함께 공보육 확충을 위해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연매출액이 50억 원이 넘는 대구 지역 6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해서 상위 100개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의 연매출액이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기업이 44개,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기업은 41개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기계와 장비 제조업이 22곳, 자동차 관련이 21개, 금속 가공 제품이 8개, 섬유 제조업체가 7개, 의료기기와 광학기기 7개 등 순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186개 기업이 수출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이 달성한 총 수출액은 1,074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는 대구 경북 지역 800여 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임용자의 전출 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선발하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전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북 지역의 경우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인재 유출을 막는 길이 열렸는데 자치단체장이 5년으로 전출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덕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지정되는 가운데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김중훈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주 지진으로 원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동해안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원전 건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전 건설 허가 과정에서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달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